김사학 교수님 제가 듣기로는 또 파인만 이론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된 영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1965년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한 줄로 설명하자면은 와.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결합한 그런 이론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핵심 아이디어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자면 양자역학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사실은 영화 컨택트에 나오는 그 컨택트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계 막 외계인 떨어지고 막 소통하고 막. 네. 물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저희가 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뉴턴 역학의 방식이에요. 어떤 한 주어진 시간에 물체가 어떤 운동 상태에 있다면 어떤 원인이 제공되면 그 상태가 약간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중요한 게 어떤 원인과 결과죠. 우주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알고리즘을 이야기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고전역학인가요? 그렇죠. 이게 고전역학의 가장 중요한 틀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방식이 있는데 앞에 거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전혀 다른 철학적 방식이에요. 목적론적 방식인데 자, 물체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네. 손을 놓는 순간 쭉 떨어지잖아요. 이 물체는 왜 이렇게 가야만 할까?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 갈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갈까?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목적을 수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두 번째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해밀턴이라는 물리학자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그 새로운 물리량 알 필요 없는 걸 왜 얘기하세요? 물어봤잖아요 영화를. 그래서 이 방식에서는 어떤 물리량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름은 알려드릴게요. 이름만이라도. 옛다 이름. 이름은 이제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량이라 그러는데 작용량. 이 작용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모든 경로에 대해서. 놀랍게도 작용량이 가장 작은 그 경로가 실제 경로가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동등해요. 답이 같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외계인과 지구인이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네.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 외계인들은 시제 감각이 없어요. 과거, 미래 이런 말이 잘 안 나와. 해밀턴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가능하거든요. 네. 모든 경로를 다 생각하는 식으로 우주를 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보여요. 동시에 보여요. 그래서 그 외계인들의 네, 그 언어 문자가 원형이에요. 맞아요. 항상 원형에다가 뭐 새기는데 우리는 직선으로 쓰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 시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문자 자체가 이렇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제가 없어. 문장에 시제가 없고 과거가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미래가 뒤에 있기도 하고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구에서 이 소통을 담당하던 언어학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깨닫게 되자 자신도 미래가 보여요. 네. 그래서 자신도 과거가 보이고.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질문이 나오죠. 그 언어학자가 외계인에게 물어봐요. 미래를 다 알고 있는데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실제 자기도 딸의 죽음이 다 보여요. 네. 외계인이 아주 재밌는 답을 하죠. 미래는 물론 다 정해져 있고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 미래가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행해야만 해. 라고 답을 해요.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 운명론의 좀 다른 버전이죠.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그냥 이론으로 설명했으면 이 영화의 내용을 저는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그 영화 초반부에 딸이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과거에 죽은 걸 회상하는 거라고 네. 보였지만 네. 그게 아니죠. 알고 보니 알고 보니까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우리에겐 과거 같아. 이 사람의 미래를 마음 아파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맞아요. 되게 막 울고 그랬던 것 같은데. 딸이 비록 죽는다는 거 알았다 해도 나는 이 남자 사랑에 빠지고 또 마음이 아프고 맞아, 또 한 번 맞아, 딸이 맞아. 죽고 이 딸을 사랑하는 것이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었고 맞아요. 현재에도 있다는 맞아요. 게 영화를 보는 체험이 이론을 이해한 것과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파인만이랑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네. 그 파인만 이전에 있던 양자역학은 딱 뉴턴의 철학을 쓰는 거죠. 파인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양자역학도 역시 모든 가능한 경로들을 다 간 것들을 몽땅 모아서 다 더해보면 양자역학이 툭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양자역학적 레벨에서도 두 가지 체계가 가능하다는 걸 보인 거예요. 양자역학 고전역학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양자역학에서도 아. 된다는 걸 보인 거죠. 그 만약에 저 영화 속에서 외계인들처럼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미래를 보시겠어요? 저는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 네. 우리는 모두 죽을 거죠. 어차피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궁극의 미래는 정해져 있고 가까운 미래는 알면 재미가 없다. 우리가 영화의 줄거리를 보고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결말을 알고 가지 않듯이 일단 재미가 없어서 볼 수가 없다. 우리 재미가 없다. 김성 교수님은 아까 신나서 얘기했지만 미래 보고 싶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면 보시겠냐고요. 보면 돌아올 수가 없거든. 아니 그게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특혜 안 된다니까. 서비스. 나 이분들하고 못하겠어. 아니 그러니까 서비스로. 타협이 안 돼요. 오면 다 꼬여서 안 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승현 근데 작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질문이 의미가 있나요? 간직업. 아니 MC가 이렇게 권위가 없어서야. 간직업. 네. 저요? 네. 예, 저는 빨리 할게요. 저는 과거를 보고 싶어요. 과거를. 네, 왜냐하면 저희는 사건을 보니까. 사건. 미래는 정답이네. 그 사람 속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싶어요. 와 진짜 뭔가 너무 멋있다. 나사에서 일하는 과학자 어. 이름은 미미 아웅이라는 이름인데 미미 아웅. 아웅. 네. 요즘에 우리가 화성을 탐사하는 로버를 보내고 거기에 화성에 헬리콥터도 보냈어요. 네. 기사 본 것 같아요. 아주 작은 헬리콥터인데요. 그 헬리콥터 이름이 인제뉴어티라는 헬리콥터인데요. 날개는 한 1.2m 정도인데 안에는 굉장히 본체는 굉장히 작고 가볍고 한 2kg 정도도 안 되는. 달도 있을 테고. 아, 네. 가까워. 네. 네. 근데 왜 하필 화성으로? 왜 화성까지 가야 했냐면 하루가 24시간 한 조금 넘어요. 예, 25시간은 안 되고 24시간 조금 넘거든요. 그나마도 인간이 가서 혹시 방문하게 된다면 조금 더 우호적인 곳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익숙한 생활 리듬으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엔 그래도 1%지만 대기가 있긴 있어요. 달에는 없죠. 달에는 없으니까 달에서는 헬리콥터 비행기를 띄울 수가 없거든요. 아예? 네, 아예 불가능해요. 달에서 날아다니려면 이렇게 점프를 잘하면 돼요. 점프해서 멀리 가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개발하고 있고요. 재밌긴 하겠네요. 네. 높이. 어렸을 때도 트램폴린. 그렇죠. 퐁퐁이 그거. 트램폴린 퐁퐁처럼. 재밌겠다. 하면 엄청 높이 다른 중력이 작아서 엄청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충전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화성 침공, 그렇죠. 네, 우주 전쟁 이런 거 항상 화성인들이 침공하는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선생님께서는 화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시간이 중요한데요. 지금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과거에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게 행성과학자들의 거의 동의하는 이론입니다. 그 근거가 혹시 하나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근거가 이번에 최근에 간 이 로버가 이름이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갔는데요. Current speed is about 30 meters per second, altitude of about 300 meters. Perseverance is continuing to descend on the parachute. Touchdown confirmed. Perseverance safely on the surface of Mars. 얘가 어디에 착륙했냐면 삼각주 지형에 착륙했어요. 삼각주 지형. 그래서 거기 그 삼각주 지역 주변을 지금 열심히 탐색을 하고 있어요. 삼각주라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강물들 모이고 네네네. 이런 정도의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이 우주 밖으로 흩어졌을 리는 없고 그동안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주 밖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학자분들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는 물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생명체에 대해서 지구 생명체밖에 몰라요. 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본 적이 예제가 없으니까. 지구 생명체밖에 없어서 지구 생명체는 바다에서부터 발원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모르죠. 화성에 사실은 물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생명체가 기원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물의 흔적만 찾고 있다든지 아, 그럴 수도 그럴 있겠네요. 수도 있죠. 근데 생명체라는 정의가 우리와 같은 그렇죠. 이런 형태의 존재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정의지 맞아요. 생명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예를 들면은 이미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미 외계의 존재들이 와 있다. 아, 우리가 모를 뿐. 그 예를 들면 음악이 그냥 외계의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바이러스처럼 스며들어서 발현하면 퍼져가고 막 음악이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에게 깃들어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일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태어났다 죽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어떤 존재들이 어디선가 왔고 소리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사람에게 깃드는 게 아닐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네네. 그들이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인간보다 더 오래 살아남고 그렇죠. 조종을 받고 계신가요 혹시? 조종을 받아서 이런 숙주를 통해 갖고 널리 퍼뜨리고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고. 노래가 중요하죠. 사실 날지 못하는 새는 있어도 울지 못하는 새는 없다. 와. 찾았다 외계. 찢었다 찢었어. 나 그 수많은 하수인들 중에 하는 지금 뭐 빌보드 간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선택을 받은 거죠. 그렇네요. 외계 존재의 선택을 받은 존재.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택 못 받았어. 당첨됐군요. 어떤 외계인이 들어왔던 뭐 생각은 없어. 아무튼 근데 그 좋은 인물이 외계인만 왜 봤어요.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미미아오. 아, 네. 그 엔딩을 향해서 이제 아, 예, 가야 예, 예. 되는데요. 벌써 엔딩이에요? 아, 되게 영화가 짧네요. 너무 짧아요. 단편. 단편 영화제로 하죠. 아, 그분이 미얀마에서 미국으로 오는 과정. 뭐 아, 이런 거를 다 하다 보면 그 궁금해하셨죠. 전반부가 네. 갈 것 이분이 같은데. 그 예. 뭐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이제 유학생이었고 아, 네. 네, 유학 갔던 시절에 낳았던 아기인데 2살도 안 돼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요. 부모님이 예, 그냥 다시 귀국하셨어요. 청소년일 때 혼자서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예, 갑니다. 그래서 혼자서 되게 거기서 잘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나사에 입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나사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범한 과학기술인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가 여성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우리도 아시아인이라고 편견이 말할 싫어요. 필요도 없고, 우리가 사실 집중하는 것은 이제 수석 뭔가 대표를 맡은 부서의 장이라든지 굉장히 집중 조명을 하게 되고, 그 밑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분도 그냥 평범한 어떤 직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커리어를 착착 잘 쌓아서 부서장 정도 되는 그 특정 관측기기의 장을 맡게 됐고, 그 열심히 해서 성공을 해낸 거예요. 이분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그 화성에 헬리콥터가 도착해서 헬리콥터 첫 비행 시연을 하는 것을 유튜브로 당시에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그렇죠. 생중계를 보고 네. 있었는데 같은 옷을 이제 맞춰 입은 팀원들이 옷을 맞춰 입고 그 관제실로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신호를 계속 기다리다가 성공했어라는 신호가 왔을 때 와 이렇게 다 같이 환호하는 그런. That Ingenuity has performed its first flight. 이분이 서류를 이렇게 책상에 여러 가지 서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딱 듣자마자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연설을 한 다음에 이걸 찢어요. 세리머니 하는 장면을 봤어요. 영화에서도 보면 꼭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야 하면서 막 뭐 던지고 막 정확합니다. 예. 완전 마이크 드롭이네요. 근데 찍고 있는데 다시 추락합니다. 누가 다시 뽑아오겠죠. 네, 그렇죠. 이분이 그런 세리머니를 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이 서류를 찢는 장면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어떤 아직 이루지 못한 과학자들한테 약간 자신이 그런 세리머니 하는 어떤 서류도 찍고 막 이런 장면이 있는 것을 자기가 상상해 보면 목표가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소개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세리머니가 과학적 성과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너무 공감해요. 그래요? 네네네. 과학자들도 뭔가 조금 자기 자랑, 과학자들 약간 자기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과학자가 정말 못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해야 된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걸 보시는 국민들, 전 세계의 이제 지구인들 모두가 좀 희망을 갖고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당연히. 예를 들면 우리가 누리호 로켓 발사 성공했을 때 이제 실패를 몇 번 하다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성공하는 장면을 또 그때도 이제 생중계를 했잖아요. 다누리호. 네. 그때 이제 그 연구소의 관계자분들께서 그 관제실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막 와, 이런 거를 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약간 너무 경직된 분위기였던 거예요. 이분들이 약간 너무 긴장 많이 하셨고 이거 혹시 실패할까 봐 너무 긴장도 두려움 많이 때문에.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이 종이를 이렇게 소심하게 이렇게 네, 이렇게 해보셨어요. 약간 밤낮 없이 준비해온 연구진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 장면이 계속 다시 반복 재생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 생중계 댓글 중에 세금 아깝지 않네. 이게 있어요. 이 짧은 몇 마디 네. 아주 짧은 문장인데 그 세금 아깝지 않네가 아주 그냥 과기부와 연구원과 아주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줬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승인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일을 할 때 또 그래 니네 개발해봐. 조금 실패하더라도 해봐. 이렇게 국민들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세레모니도 하고 하면서 일반 사람들과 좀 더 소통을 많이 해야 그분들이 천문학자가 뭐 하는지를 알아야 그래 니네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 점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진짜 막 멋을 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 진짜 천문학자가 멋있어서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갈릴레이가 막 따지고 막 그래서 그런 신화적인 장면들을 앞선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제2의 님이 아웅님이 나오실 수가 있는 아주 사소한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거 다 이거 하는 내가 거예요?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